우리에게 소통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실 우리 김창옥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강의를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저 성악을 공부했었습니다. 뭐 강의는 야매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되게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엄청 예쁜 모임이 있고 막 몸매 장난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장난 심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면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되게 행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되게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저랑 이렇게 좀 잘 맞는 대상자를 만날 때예요. 강연 대상자가요. 저는 그 아줌마 강의가 저랑 좀 잘 맞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막 이렇게 젊은 분들보다는 그 일 안 하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강사가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도 10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줌마들의 구체적 기술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은 꼭 이런 거를 하셔요. 제가 이제 뭐 어머니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제가 들어도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꼭 이런 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날 강의는 거의 작두 타는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막 저도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막 그리고 막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저랑 안 맞는 대상이 있는데요. 전 해보니까 그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잘 솔직히 안 맞더라고요. 그냥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새끼들 단체로 있으면요. 그 중학교 애들의 구체적 문제를 소개할게요. 전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구체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학교 남자애들은 사람을 보는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면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한 1000명인가 가봤는데요. 그 700명이 1시간 내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애들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700명의 사람을 그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러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유머를 하나 했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유머 재미없으면 안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요, 자기가 안 웃기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냥 말을 해요. 안 웃기다고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나이 먹고 고생한다. 이런 거를 그냥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제가 나이 걔네들보다 많지만 진짜 그런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강연 중간에 이렇게 강사 들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또 걔 친구인가 봐요. 또 비슷하게 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이런 거를 막 해버려요. 나쁜 새끼들이죠.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애들 강연은 안 해요. 솔직히요. 이렇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대요. 통하지 않으면은 통한다. 그 소통이 안 되면은 두 번째 통이 온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올까요? 네? 고통. 교회가 수준이 있네요.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간통이 온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간통 아니고 고통.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청년분들이랑 대학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결혼하신 분. 결혼하신 분? 얼굴로 봐서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은 청년 대학생들이 좀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저 여대에서 강연 한 4년 했거든요. 그래서 여대생들의 관심이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여대생들은 주로 3가지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진로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빠에 관심이 있어요. 오빠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얼굴도 좀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빠 탓만 하지 말고 좀 본인도 각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대생과 우리 청년 여성들이 관심 있는 거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못 먹고 막 빼야 되겠다 막 먹으면서 빼야 되겠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먹으면서 빠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먹으면서 빼야 되겠다 이렇게 빠지냐고요. 안 빠지잖아요. 그럼 말을 하지 말고 먹든지 말을 하고 먹지 말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근데 영원한 주제예요. 진로, 오빠, 다이어트. 그리고는 저는 뭘 알아냈냐면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여자도 남자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엄청 잘하신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좀 뭔가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하셨지만 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워낙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오빠랑 사시든 아니면 러시아 오빠랑 사시든 제가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는 말입니다. 남자를 처음 볼 때 3가지를 본대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키. 보세요. 여성들은 웬만하면 남자가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대요. 솔직히. 체격은 좀 있어도 키는 컸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남편 될 사람이 키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어요? 180. 자기 키는 생각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아니 자기 키는 생각을 안 해버려요. 진짜. 너무 양심불량. 자기도 한 175는 되면서 180을 원해야 되는데 자기는 170이 안 돼도 항상 180, 183. 그리고 여성분들은 너무 조각처럼 잘생긴 남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생긴 남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왜 쓸데없는 부담을 가져요? 아니 그 왜 쓸데없는 인생의 부담을 갖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인생인데 삶이라는 게 야 장동건 너무 늦게 하지 않냐 이런 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장동건이 여러분을 좋아할 확률이 없다 말이에요. 만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좋아하냐 말이에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그 심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키를 좀 선호한대네요. 두 번째,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목소리가 좋은 남자가 좋대요. 저 아까 저 뒤에 있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딱 들었는데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가식적인데 아까는 좋으셨어요. 아까는 좋으셨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일단 목사님 외모가 큰 부담 없고요. 큰 부담 없고 그리고 목소리 좋아. 이게 잘 되는 포인트예요. 얼굴에서 부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목소리 좋은 남자가 좋다. 여성분들 맞나요? 네. 그래서 사극이나 왕, 이렇게 드라마의 왕 역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자들은 중저음을 좋아할까요? 고음을 좋아할까요? 에? 중저음? 보세요. 전 고음 좋아한다는 여성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극이나 이런 뭐 온갖 드라마의 CF의 남자들 목소리는 다 중저음이잖아요. 왕하고 내시하고 목소리 다르잖아요. 다 이렇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뭐 내관, 이거 없는 애들이,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없는 애가 목소리 엄청 막 중저음 하면은 이거는 TVN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TVN. 코미디 빅리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남자는 심리적으로 고민 여자의 목소리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중저음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네? 예쁜 여자 정답이에요. 남자는 목소리는 필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목소리 예뻐가지고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아마. 어디서 보이스피싱 하려고? 진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세 번째, 여성들이 보는 건 스타일이래요. 순간 딱 이렇게 탁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화려하게 옷 입는 남자는 별로래요. 댄디한 남자를 좋아한대네요. 깔끔하고. 이제 화려하게 입으면 지가 안 튀니까 이제 화려한 남자는 싫은 거죠. 지가 튀려고.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그 치렁치렁한 스타일로 밝혀져요. 치렁치렁한 스타일. 그 똥싼 바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체인 이런 거 막 허리 두르고 이런 거. 싫으다. 대박 싫으다. 댄디한 남자가 좋다네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키, 목소리, 스타일을 별로 보지 않는 걸로 밝혀졌어요. 순간 두 가지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딱 모일 때는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알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순간 딱 보는 거예요. 뭐 볼까요? 얼굴, 몸매. 몸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몸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자, 이 몸하고 몸매하고 좀 어감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자, 몸이라고는 하지 말고 몸매. 남자는 그 여자를 볼 때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얼굴하고 몸매를 많이 본대요. 영혼은 보지 않는 걸로 밝혀졌어요. 영혼, 비전 이런 건 쓰잘데기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냥 그런 거는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이제 딱 지나가다가 다 그런 거죠. 남자애들이 딱 지나가다가 우와! 대박! 장난 아니시다. 우와! 장난이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린벨트요? 뭐야, 이거 안 풀려? 이거 뭐야? 뭐 군사 보호지역이냐고요? 뭐 안 풀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자기들끼리.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비난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호감을 주려면 얼굴하고 몸매밖에 없대요, 솔직히.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얼굴하고 몸매를 기억하지 않더래요. 뭘 기억하나 봤더니 말투하고 얼굴 표정이래요. 그리고는 말투하고 얼굴 표정이 좋으면 그 사람은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제 앞만 예뻐도 말투가 좀 안 좋고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이제 걔는 진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진상. 사람의 상은 두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상, 진상. 진상의 동의어 화상. 이제 가장 많은 단어로는 그 또라이라는 단어. 또라이. 여러분, 그 교회에는 또라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라이. 지금 1층 아니면 2층에 왔을 거예요, 또라이. 왔어. 또라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게 돼 있어요, 또라이. 항상 또라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또라이는 자기가 또라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또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또라이일 확률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그럼 어머, 강사님, 제가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진상인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여성분들 오늘 진짜 남성보다 오늘 여성이 엄청 잘 오신 건데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남자는 어떤 여자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여성분들. 그냥 자기의 특징을 얘기해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특징 얘기하라고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네? 남자가 어떤 여자 싫어할 것 같다고요? 네? 네? 지금 저 친구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언어가 아직 해석이 안 되네요. 이게 저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저 지금 있는데 제가 좀 아직 좀 영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남자는 말을 명령처럼 하는 여자를 결혼하고 나서 제일 싫어한대요. 어떤 여자예요? 말을 명령처럼 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항상 말끝마다 남편한테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10시까지.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항상 대사에 귀신이 자주 등장했다가 퇴장하고 또 이제 등장하시고 또 퇴장하시고 이런 거. 싫으다. 남자는 똑같은 말이면 부탁하면 잘 들어버린대요. 여성분들 똑같은 말이면 그냥 부탁해버려요. 부탁.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여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오세요. Please.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훨씬 많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인상이 좋냐 진상이냐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게 비즈니스든 신앙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친구관계든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건 말투하고 얼굴 표정인데요. 그래서 언어에 그 구조가 있는데 진상인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그 언어에 되게 떨어지는 그 언어인데 그 잔소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이게 바로 잔소리의 뜻이래요. 맞는 말 뭐 나쁘게 하기요? 기분 나쁘게 하기. 두 번째는 데이터라는 게 있대요. 감정 없이 말하다. 아니면 내용과 감정이 안 맞다. 114에 전화해보세요.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안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분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요런 거예요. 백화점에도 보면 그 불편한 백화점이 있다고요. 그 주차할 때. 그냥 이렇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요 정도만요.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이 정도. 근데 어떤 백화점은 일단 그 여성분들 그 모자 창 넓이가 부담스러워 버려 이게. 너무 넓어 버려 이게.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빨리 기어 들어가라. 너무 힘들다. 목소리가 이런 게 데이터라고 한대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나 봤더니 저는 진짜 뭐 목사님을 저 담임 목사님 아는 게 아니고 아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아까 뒤에서 첫 목소리를 얼굴 안 본 채로 살짝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걸 어디에서 다 스스로 무슨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거나 그 목소리의 그 무언가를 제가 그걸 소개할게요. 구체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감수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진한 목소리나 말투를 갖고 있대요. 전라북도 고창에 선운산이라는 단풍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빨간색 단풍. 하늘이 불타버려요. 온 하늘이 빨간색. 더 놀라운 사실은 단풍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 입으시고 잠바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노스페이스. 저도 살라고요. 이번 가을에. 좀 비싼데 사고 싶더라고요. 하늘도 빨간, 땅도 빨간. 난리가 아니야. 근데 50 넘었는데 아줌마 2명이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 분이 친구한테 어머! 누구야? 나 다음에는 이런 하늘 밑에서 새처럼 살고 싶다? 감수성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함께 오신 아주머니의 대사는 감동의 끝이요. 미친년. 서프라이즈.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되셨을까요? 단풍하고 미친년하고요. 친해 보이던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지켜야 하는 거는 동안보다는 동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그래도 조금 이제 20대 초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20대 초반이나 뭐 이럴 때 막 첫사랑 오빠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던 오빠하고 막 소통될 때 여자는 말을 똑똑하게 해요, 유치하게 해요? 유치하게 막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막 뭐 하나 사달라고 할 때도 막 오빠 내가 넘으면 안 돼. 그때 오빠들 막 몸에서 호르몬 많이 나올 때는 막
좋은 거 사. 좋은 거 사라고, 좋은 거. 너 오빠 성격 알지? 어? 오빠는 성격 자체가 칼이야.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 그냥 오빠 성격이 그래, 원래. 그때 이제 오빠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죠. 시간 지나보세요. 뭐 3년, 5년 사귀고 뭐 결혼하고 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나 남자친구가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나 봤더니 사리가 나와요. 사리. 거의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여자분은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수성으로는 대화 안 되거든요. 남자가 변했거든요, 이제. 근데 눈치도 없이 어떤 아줌마도 여보, 나 이거 여름이라서 어떤 남은 땀이 났는데 말 똑바로 해라잉. 죽는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주먹 꽉 줘. 옷을 바꾸지 말고 몸이나 바꿔. 저녁 먹지 말고 뛰어. 허리에 타이어 매고. 자, 남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드린 거예요. 어머 강사님, 저는 그래서 완전 짜증나요. 남편이 옛날에는 엄청 그냥 저한테 뭐 선물 하나 해서 그냥 뭐 퍼포먼스 하더니 이제는 완전 인간이 변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라는 게 나이 먹어도 여자잖아요.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철이 바뀔 때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오늘 여기 안 온 사람은 옷이 없어서 못 온 거야. 지금 교회 올라오려는데 옷이 없어. 있기는 있는데 거지 같은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지 같은 거. 몸 늘어난 거. 완전 거지 같은 거. 철 지나고 유행 지난 거. 그런 거 거지 같은 거 입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 말이에요. 못 가. 옷이 없어. 무소유요, 정말. 벗고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나 모르겠어요. 그럼 중요한 모임 가려고 해보세요. 핸드백 들만한 거 있어요? 없어.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 예? 그 봉지에 매직으로 프라다라고 써가지고 정말. 창피해버려. 정말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나 정말. 지금 성경책을 어디에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검은 봉지에 성경책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나 지금. 창피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철이 바뀔 때 뭐 하나 좀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이렇게 소통 원하시면 그 많은 대화는 하지 마세요. 그 이렇게 많은 대화가 소통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뭐 남편이 많은 대화하면 뭐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말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주여 새오빠를 주세요. 아이고 주여 저 화상 말이라도 못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소통할 때는요, 저는 대화보다는 프랑스 핸드백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브랜드 선정 중요하고요. 채널 추천드려요. 채널 소통의 직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이 너무 비싸면 프랑스 똥, 한국 똥은 싫어해요. 근데 강사님 저 요즘에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저가의 브랜드를 사주시면서 여성과 소통하는 법 도와드릴게요. 여자들은요, 피드백을 받으면 좀 기분이 좋아한대요. 물건을 고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오빠 나 이거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자, 이 질문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예사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예사로운 질문 아니에요. 지금 어리버리하게 지나가는 여자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쳐다보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울리냐고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자기야 보라색 입어봐. 좀 날씬해 보여. 분홍색 입어봐. 좀 어려 보이는데. 미쳤다고 생각하시고 해버리세요. 그냥.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맨날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요, 인간이.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은 결혼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결혼은 잘했구나. 결혼 안 했으면 이 오빠하고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뭐 한국 남자가 뭐 이런 거 안 해요. 결혼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런 거 아버지한테서 본 적이 없는데. 여보,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빨리 사라고!
그 자기 아무거나 빨리 사. 저기 아무거나 사라고. 지금 힘들어 지금 내가 여기서. 나 하루 쉬는 거야 하루. 회사에 가봐 또라이 천지 빽깔이야. 하루 쉰다고.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사가지고 와. 그럼 이제 여자는 항상 속으로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새 오빠가 필요해. 주여 새 오빠를 주세요.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존 오빠는 소통이 안 되네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닌데. 항상 여자는 뭘 바라는 게 아닌데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근데 여자는 왜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그리고는 왜 결혼을 후회할까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처음에 그 여자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피드백도 안 해주면서 뇌공학자들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여자는 하루에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듣거나 말할 때 나는 연결되어 있고 소통됐다라고 느낀대요. 2만 개, 보통 여자의 뇌요. 언어 중추가. 보통 남자의 뇌는 하루에 7,000개 정도의 단어를 듣거나 말하면 뇌가 멈춰버리게 되어 있다. 5,000, 6,000, 7,000. 근데 IT 종사자 남자, 이공계 계통의 남자는 3,000개 이하로 떨어지는 걸 밝혀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뭐 주댕이 까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저 시기 남자가 뭐 주댕이 까죠, 씨. 퍼포먼스로 보여줘야지,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여자하고 남자는 처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그 여자를 처음에 얻었을까요? 마음을. 역시 뇌에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남자의 뇌에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를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놀랍게도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환각물질이 나오는 걸로 밝혀졌어요. 환각물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오빠가 환각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 환각물질은 언제 나오냐면 마약 먹을 때 한 번,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할 때 한 번,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때 한 번, 그리고 일 중독자들이 또 나온답니다.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 남자는 도파민이 나올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회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여자네 집이 멀지만 바래다 주려고 하더래요. 여자네 집 파주. 벌써 멉니다. 느낌 자체가 파주. 와, 멀어. 파주. 이제 조금만 가면 북한이거든요. 파주. 가봤어요? 엄청 멀어요, 거기. 거기 쇼핑센터 있고, 뭐, 거기 뭐, 사람 없고, 매장에도 모르는데요, 거기. 엄청 멀어. 뭐, 남자네 집, 안양. 남양주. 막 이런데도, 이제, 여자가 또 예의상으로 막, 이렇게, 오빠, 너무 늦었는데 들어가세요. 내일 일도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오빠 호르몬 나올 땐, 괜찮다고, 씨. 운전이 취미라고, 씨. 하루에 300km씩 해, 씨. 그때 이제 오빠 호르몬 많이 나올 때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오빠 계속 잘해줘요? 변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대부분의 오빠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모인 남성분들, 우린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우리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이제 오빠 호르몬 안 나와요. 오빠 호르몬 안 나오고 오빠는 피곤해요. 전에는 막 이제 오빠 아마 들어가세요.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막 이랬다가 이제 막 호르몬 떨어져봐요. 오빠 나 힘들어. 너만 힘든 건 아니야. 너만 힘든 건 아니라고. 지금 글로벌 위기야. 주먹 꽉 줘. 그래서 이 오빠하고는 좀 아닌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심리학 전문 용어 권태기래요. 권태기. 권태라는 뜻이 뭐냐면 전에는 의미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래요. 전에는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이 옷이, 이 핸드백이,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의미 있었어. 나 이 여자하고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만나면 힘들어. 힘들고 좀
그리고 전에는 막 새벽기도 나올 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새벽에 막 새벽을 깨워야지 막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돼요. 변해요? 변해 이제 막 변해. 권태기들 누가 새벽기도를 만든 거야? 확 쳐버리죠. 이게 바로 권태. 전에 의미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재미가 없다. 근데 권태기를 잘못 넘기면 우울기로 빠져버리더래요. 우울기를 잘못 넘기면 우울증이라는 현상도 찾아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어떤 기간에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만약에 권태기에 있다면 우울기에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강연을 갔더니 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는 거기에는 이제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주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네요.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사람은 말입니다. 돈 벌려고 건강을 해치면 해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쓰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손님의 돈을 좀 더 많이 따고 싶어서 세 가지를 없애는데요. 뭘까요? 시계, 거울, 창문. 이렇게 빨리 마친 단체는 예원교회가 처음입니다. 강원랜드를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강원랜드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칠 수 있을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강원랜드 가시는 건 아니시죠? 자,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뭐 하게 도와주는 걸까요? 네? 틀리면 욕 먹으면 되니까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 용감하게. 이 세 가지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 인지하게 하는 것이래요. 아, 내 얼굴이 좀 피곤하구나. 근데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담긴 꼴이니까 아, 내 혼이 피곤하구나. 내 영혼이 좀 요즘에 피곤한가? 그러면 영혼의 거울이 있을 거라고요. 아, 아니다. 난 요즘 건강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시계를 보면 아, 삶이 언제 사람이 좀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구나. 아, 언제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뭐 이런 거 아주 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내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사계절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최근에 계절의 변화 코멘트 하신 적 있으신 분은 엄청 건강하신 겁니다. 거는 굳세다. 강은 편안하다. 샬롬입니다. 샬롬. 외적으로는 굳세나 내적에는 샬롬이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르는 통합적인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코멘트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빗소리 봐봐. 아, 빗소리 너무 좋다. 아니면 이제 차에 맺힌 물방울 보고 물방울 봐봐. 이러는 사람 있으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편안해요.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사계절의 변화를 그 두 개 알더래요. 그 덥다, 춥다. 이거 딱 두 개. 사계절 동안 덥다 한 번, 춥다 한 번. 심각한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중간중간에 자연에 가는 거래요. 아니면 자연의 현상을 보거나 비도 보고 하늘도 좀 한번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한번 보고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두 번째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면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을 상실하더래요. 자,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살짝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최근에 동물에게 말을 건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우리 두 번째 줄에 우리 민트색 우리 자매님. 대학생이세요? 청년이세요? 네? 청년? 뭐한테 말 거셨어요? 강아지? 집에 강아지 길러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담비? 이름도 예쁘네요. 담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담비야? 안 좋은 건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교회 분위기 엄청 좋게 만들어놨는데 뭐
좀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자매님. 안 할래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목사님 뭐한테 말하셨습니까? 고양이. 집에 고양이 기르세요? 지나가는 고양이. 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지나가는 애한테는 말을 잘 안 걸거든요. 보통은 자기네 집 고양이나 걔한테 말을 많이 거는데, 목사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고양이? 아파트 앞에서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웃니? 나도 울고 싶다. 목사님 엄청 동심이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 지금 40대신 거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40대, 50대 기업에 임원분들 수업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또래 남자분들 40대, 50대. 그래서 제가 동물 보면 어떡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먹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먹어버린다. 자기는 그냥 끄실려가지고 그냥 먹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된장 발라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끼리 한 마리 그냥. 내 안에 개 있다? 먹어서 하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대화는 잘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먹어가지고 그냥. 동물하고 사는 사람이요, 평균 수명이 훨씬 높대요. 그리고 동물을 쓰다듬을 때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신경 안정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오더래요. 심장 질환을 떨어뜨린대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남편 좀 동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옥시토신이 나온대잖아요. 옥시토신. 약으로도 못 만드는 건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아이고 이놈아 옥시토신 나오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돈을 못 벌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출세를 못하는 게 아니래요. 유머 감각이 사라진대요. 여자의 마음이 마케팅과 영업의 꽃이라고 인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여성 심리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선호한대요. 맞나요? 네. 개그맨 와이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예쁘죠? 나이는요? 몇 살 어릴까요? 10살, 17살.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난리. 물론 전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뭐 방송하면서 뭐 김태희나 뭐 이렇게 뭐 이쁜 여자분들 좀 많이 봤는데요. 그 이쁘다고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이쁜 것들이 끝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진짜 이쁜 것들이 진짜 미인 박명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쁜 것들 오래 못 가요, 진짜. 안 이쁘잖아요? 가기가 힘들어요, 가기가.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못 가는 건 아니야. 못 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뭐 이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남자는 그런 막 유머 있고 밝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이쁜 여자, 정답이에요. 남자는 유머는 필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안 예쁜 여성이 웃기려고 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걸로 밝혀졌어요. 교회에 꼭 있어, 그냥 뭐 청년의 모임에서 오빠들 웃기려고 막 그냥 오빠가 뭐라고 하면 막 그래 막 이거 하고 아이고 막 쳐버려.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 그러니까 교회 자매님들이 이게 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형제들은 좀 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신앙이 있어가지고 웃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그게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웃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 피드백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자매님이 안 웃겨도 막 이렇게 겉으로 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이런 또라이가 왔어. 주여 힘듭니다. 정말 주여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정말 주여 감정 노동 피곤하다 정말. 주여 정말 앉아. 사람들은요 조금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두 번째, 남자는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여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는 여자가 많이 한대네요. 죽겠다
여자는 잘 안 죽는 걸로 밝혀졌어요. 빨리빨리 죽든지 뭐. 그래서 뭐 때리겠대. 뭐 계속 다녀. 뭐.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만두라 말이에요. 먹으면서 빼야 되겠대.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으면서 빠져요 이게. 말하면 빠져요 그게. 먹지를 말아야 빠지지. 남자는 죽겠다는 말을 자주 안 해요. 많이 죽을 뿐이죠. 죽겠다고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럼 어느 날 이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자기야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너무 죽겠어. 그럼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된대요. 중요한 건 바디랭귀지. 얼굴 표정이요. 여보 당신 힘들지?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남자는 힘들지 한마디에 고맙다고 느껴버린대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이게 원래는 10계명에 있었는데 10계명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그러면 떨어지자. 그래가지고 헌법 7조 8항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 형사처벌, 구속. 그거는 그냥 합의가 안 돼요. 합의 자체가. 부부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뭐 한국 남자들 장가는 잘 갔구나. 근데 그냥 한국 와이프도 그냥 여보 나 좀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더 힘들다고. 옛날에 그 오빠가 나 엄청 좋아했었어. 건물 올렸대. 이제 남자들이 진짜 대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여성분들도 직장생활 엄청 많이 해요. 사법연수원 검사 신임 검사 연수 과정 갔더니 84명 중에 여성이 40명 넘더라고요. 1등부터 7등 다 여자예요. 법정 10년 안에 완전히 바뀐대요. 판사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 여자, 범죄인 남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막 풀체인지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남자는 범죄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법정에는 범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여자분들이 다 좋은 거 해버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완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해야죠. 또 결혼해보세요. 자매님들. 시어머니의 90%는 또라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아들 상또라이. 천지 빽깔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 쉬러 왔는데 또 교회 또라이 또 지키고 있고 또. 정말 어디 진짜 정말 주여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냐면 주여 정말. 그럼 어느 날 여자가 직장의 상사 남자에게 험담할 수 있잖아요. 오빠, 아니 우리 지점장님 성격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뭐 누가 노나? 진짜 완전 짜증나. 나 진짜 그만두고 싶어 진짜. 다 이제 남자는 여자친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지점장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여자친구 편을 들고 지점장님을 까줘야죠. 야, 니네 지점장님은 좀 성격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나 있더라고. 지금 네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요. 그럼 이제 여자는 진짜 결혼을 잘했구나. 아니면 이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다. 진짜 완전 이런 느낌인데 완전. 근데 한국 남자는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하는 걸로 밝혀졌네요.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서. 오빠 우리 지점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생각을 막 하시다가 너도 문제가 있어. 지금 너 문제 있다고. 지금 네 문제 뭔지 알아? 넌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야 너는. 넌 군대 갔다 와야 돼. 넌 기합이 빠졌어. 지금 니네 지점장님은 너 때문에 더 힘든다고. 지금 내가 딱 보면은. 나 완전 객관적이거든. 내가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사는 이거야.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니까. 그럼 이제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주여 새 오빠로 체인지하고 싶습니다. 기존 오빠는 심하이 할래입니다. 피니시.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여러분 오늘 강연 좀 재미있습니까? 네.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요. 저보고 사는 게 재밌네요. 왜냐면 강의를 재밌게 하니까요. 사는 것도 재미가 막 있는지 진짜 궁금하신가 보더라고요. 밝은 사람 등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다는 말이 있대요. 자, 이해 안 되는 대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니까요. 밝은 사람 등 뒤에는 검은색 커튼이 있대요. 그래서 밝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검은색 커튼이 삶 뒤에 있고, 두 번째는 그 검은색 뒤에 숨지 않고 검은색 앞으로 나왔기 때문이래요. 무언가가 계기가 되어서. 그게 신앙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계기가 돼서 검은색 뒤에 숨지 않은 거죠. 근데 검은색은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2번 갔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유난히 하얘 보이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치아, 손바닥, 예? 예, 눈동자. 아우, 근데 교회에 와서 확실히 참 교양이 있으시네요. 아니, 어제 무슨 롯데백화점 갔는데 어머니가 눈깔이라고 그러시네요. 눈깔. 여러분, 눈깔은 좀, 그 생선 먹을 때 눈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사람한테 눈깔은 아니죠. 정말 얘기하기가 싫어요. 치아, 손바닥, 눈동자의 하얀 동자인데요. 실제로 하얀 걸까요? 저희보다 엄청? 그렇지는 않죠. 하얘 보이는 거죠. 바로 뒤에 있는 면이 검기 때문이죠. 저는 전 제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제일이랑 잘 맞는 편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좋아서 살아도 좋아서 일을 해도 우울한 날이 오더라고요. 7년 강연하고 딱 7년이 되던 해에 처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우울증 오는지도 알아냈어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려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우울증 잘 안 걸려요. 그 어설프게 착한 사람. 항상 이제 남한테 밝은 표정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들도 막 이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네 좋으시죠? 집사님 좋으시죠? 저는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우울증에 많이 노출될까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성도님. 다 알고 계시네요. 사모님. 근데 그러는 데는 교인들이 크게 한몫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모님한테 와서 맨날 이러거든요. 어머 사모님, 저는 목사님 가끔만 봐도 좋은데 평생을 함께 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무슨 그렇게 복이 많으셔. 그런지 사모님이 속으로 네가 살아라. 네가 은혜로운 저놈하고 살아라.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 주여. 주여.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심리학 전문 용어 감정노동이라는 거래네요. 개인이 어느 정도 운동을 넘어서서 아주 심한 노동으로 가고 노동을 잘 쉬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우울한 것들이 물질이 생긴대요. 저는요 그 강의가 솔직히 맨날 너무 고맙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근데 제가 그 강의 들어오는 것만큼 제 삶이 맨날 재밌지는 않잖아요. 저는 개인이거든요. 개인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솔직히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어제의 이제 강연이 11시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주일날은 강연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일까지 하니까 이제 뒤져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집회하고 저는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 집회하고 저는 그 다음날 천국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주일날은 원래 회사 일은 전혀 안 했었고 교회를 가끔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주일날은 말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성도로서 좀 공급을 받아야지. 주일날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래 오늘 있었던 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제 집이 남양주거든요. 근데 남양주인데 또 직원이 원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수님 내일 예원교회 강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친구 내일 퇴직할 거예요. 뭐 한 명 아무나 올래요? 저희 연구소에? 얘는 퇴직이니까 이제. 얘는 지금 뭐 이제 퇴직금 줄 거예요 내일 제가.
네, 헌금바구니에 넣어서 퇴직금을 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뭐 집에 뭐 먹을 걸 사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모르는 번호가 딱 저한테 뜬 거죠. 그 저는 이제 또 주일날 제 번호도 잘 모르지만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왔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 뭐지 하고 딱 받았는데 전도사님이신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안 오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냐고 그랬어요. 전 주일인데. 나 주일인데 어딜 가냐. 나 주일은 교회 갔다 와서 나 집에서 쉬는데. 그랬더니 우리 여기 예원교회인데 오늘 모임인데 안 오시냐고. 그때가 아마 전사님 아까 전화 주신 때가 저희가 몇 시 원래 시작이었죠? 4시 10분에 원래 시작이었죠. 근데 그때가 3시 37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강서구래요. 전 남양주인데. 언제 신약이냐고 그랬더니 4시 10분이래요. 그래서 입에서 순간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어요. 그거는 비 오는 날 200km로 저쪽 뒤쪽으로 해서 왔네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너무 미안하죠. 제일 먼저는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되게 고마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삶이 맨날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 또 와서 이렇게 막 웃어야 되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막 중간에 막 차 막 앞에 이렇게 막히면 막 이런 야 이 시베리아 빨리 나 지금 교회 가야 된다고 이 시베리아야 야 이 십장생아 나 지금 나 엄청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시베리아 꺼져 나 지금 은혜에 나 지금 가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증발하고 싶다. 차를 페라리로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이게 300km로 달려야 되겠다. 나 이게 이거 정말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내일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지 얘한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왜 없고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비슷하죠. 전 아버지 대장암 판정받은 날 강의 2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이제는 좀 그만하자.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광대처럼 영혼을 진실하게 팔아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좀 표정들이 그럼 몇 살이란 얘기야 지금? 정혜수가 그때가 30 중반 지금 몇 살? 소띠 범띠 뭔띠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저 말투에서 약간 지역 사투리 있죠, 여러분? 어느 지역 사투리 들으셨어요? 전라도 감사해요.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필리핀 사투리 들었다고 강사님이. 저 저번 주에 창원에서 강의했는데 택시기사님이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왜 저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돈 내면서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셔서 저도 모르게 좀 배웠고요. 고향에 내려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바다에 있는 데에다 게스트하우스하고 조그맣게 이제 과수원 같은 거, 귤 이런 거 한 10만 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헬기로 농약도 샥 주고 막 이렇게. 아니,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다 우리 뭐 그 정도는 꿈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귤 농사도 좀 하고 해녀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렇게 좀 낭만적으로 살고 싶다. 건축학 개론에 막 그런 집도 짓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 가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귤 농사 지어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어디로 도망을 가지? 물론 필리핀으로 다시 내려가면 돼요. 자꾸 한 번씩 내려가면 되죠. 언젠간 돌아오겠죠 뭐.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망갈 때 가더라도 이사할 때 이사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디를 가도 후회가 없겠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힘든 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알려줬죠.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반지 안에 써진 글자래요. 왕의 반지 안에는 지혜의 글이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교회가 수준이 좋으시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정말 되게 유명한 교회, 저기 분당에 유명한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24K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그럼 왕이 18K 합니까? 왕, 돈 엄청 많은데. 왕이요, 왕. 왕이라고요. 왕입니다요. 돈 엄청 많다고요. 24K지. 왕의 반지 안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힘든 날이 오면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상황을 기억하려고 한대요. 그리고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극도로 주의한대요. 근데 기억하는 것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 기능을 발휘해서 시간의 개념을 순간 늘리고는 모든 상황을 소모주처럼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길에서 자빠질 때란 말이에요. 옷 엄청 예쁘게 입고 막 그래서 교회 오다가 꼭 사람들 없는 데서는 안 자빠진단 말이에요. 꼭 사람 많은 데에서 꼭 자빠져.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프지 않아요. 왜 아프지 않을까요? 쪽팔림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그러면 남자들이 50m 밖에서 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죠.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난 안 들려. 난 들었지만 안 들려. 난 들었지만 난 전혀 안 들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피나 있고 까져 있죠.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남자들의 살짝 비웃는 소리가 선명하게 남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 현상이에요.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고 두렵고 외롭고 당황스러우면 인간의 뇌가 시간을 길게 늘려서 상황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남자는 언제 시간이 안 갈까요? 바로 군대에 있을 때죠. 왜 어머니들은 첫 휴가를 빼고 아들이 휴가 나오면 또 왔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대해서 교회 왔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벌써 했냐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총으로 쏴버리고 싶습니다. 네가 가라 벌써. 네가 가 벌써. 난 죽다 살았어요. 왜 우리는 연예인들이 제대하면 항상 야 쟤는 벌써 요즘 군대 3개월이냐? 이런. 걔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벌써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망 없는 고통의 시간을 늘려지게 되는 거래요. 근데 계속 소망이 없고 계속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그럼 내는 계속 늘릴 거라고요. 위기야. 지금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건 계속 위기야. 그럼 시간을 계속 늘린다고요. 그리고 뇌는 마지막 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살아서 이렇게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니까요. 근데 인간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오류적 판단을 내리고. 왜냐?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더 힘드니까. 죽어서 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는
약속이나 한 듯이 유서에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 유서에 이제는 화이팅, 이제는 다시 한번,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똑똑한 뇌의 오류, 소망이 없는 것에 나타난 아주 슬픈 현상인 거죠.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혹시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사는 게 죽은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나가는 날도 가지만 힘든 날도 지나가게 될 때요. 그리고 한 번만, 두 번째 포인트는 친구한테 얘기하래요. 힘들다고. 친구는 누굴까요?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친구란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래요.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친구란 나의 짐을 뭐라고요? 나의 짐을 등에 지고가 아닌데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친구란 나의 짐을 뭐 머리에 지고 뭐 가는 자, 친구란 나의 짐을 대신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 아니 뭐 등에 져도 되고 뭐 머리에 져도 돼요. 근데 어쨌든 친구는 내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자래요. 그 정의에 의하면 전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 중에 속하는 나요. 저는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약간 좀 개인주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인디언의 격언을 듣는 순간. 이기주의자는 남의 것을 뺏는 애들이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근데 개인주의자는 남한테도 안 주고 내 것도 안 주고 남의 것도 안 받고 남의 짐도 안 지고 내 짐도 남한테 안 지우고, 그리고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래요. 짐이 없는 사람은 스타트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보다 한두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차도 먼저 좀 좋은 거 타고, 집도 먼저 사고, 옷도 좀 더 좋은 거 입고, 음식도 조금 비싼 걸 먹고. 근데 어려운 날이 오니까 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디언 정의에 의하면 누군가의 친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또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 친구다. 근데 그 정의가 전 그거 같아요. 친구란 말 까는 사이가 친구가 아니고, 친구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내가 이 사람 짐 지면 난 이 사람 친구예요. 예수님의 짐을 내가 좀 지면 난 예수님하고 친구 먹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의 짐을 조금 지면 난 교회랑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짐을 좀 지면 우리는 친구고, 우리 서로의 짐을 3% 5%라도 지면 우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장수한대요. 10년, 7년. 여자는 첫 번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대요. 자,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1층, 2층. 남자가 만나요? 여자가 만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6대 4, 한 6.5대 3.5 정도로 남자가 많고요. 근데 예원교회는 유난히 남성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젊은 남성분들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자매님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요.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고 철야예배도 많이 나오고 수요예배도 많이 나오고 무슨 부흥회도 오고 여자들이 기도하러도 교회 많이 온다고요. 이 남자들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를 마셔버릴까요? 술을 엄청 먹어버린다고요. 한국 남자들이 또 술을 그냥
조금 먹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막 엄청 먹어봐요. 엄청 먹고 집에 가다 비둘기 밥 주고 막 이렇게 비둘기야 먹어라 비둘기야. 여러분 사는 지역에 비둘기가 왜 많다고 생각하실까요? 누군가는 도와줬겠죠. 정부가 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자들 봐봐요. 여자들은 위기관리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신앙, 두 번째 절친. 근데 남자도 절친이 있어요. 문제는 남자는 진실한 얘기를 하려면 보통 술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매개체로. 남자들, 30, 40대 남자들이 베니건스에서 만나가지고 막 빵 먹으면서 친구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친구야 이거 빵 좀 먹어봐. 친구야 베니건스 빵 싸갈래? 친구야 이거 빵 좀 싸가. 친구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친구야. 장난칩니까? 베니건스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봐봐요. 여성들은 술 안 먹고 돼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안에서나 신앙 밖에서도 여성들은 그 맛집에서 대화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샐러드, 유기농 샐러드요. 저 신사동에 샐러드, 강남 그 신사동에 유기농 샐러드바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성분들이 샐러드를 12번을 갖다 먹고 있더라고요. 샐러드를. 여러분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 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아시나요? 소 이렇게 소가 두다리 같은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는 샐러드만 먹거든요. 건초하고. 저는 지금 1시간 넘게 얘기해서 혈당 다 떨어졌는데 그냥 여성분들 3시간 얘기하셔요. 3시간. 전 다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뭐 세계평화라든지 뭐 민족고구마, 뭐 지구온난화, 글로벌 위기, 북핵 문제 뭐 이런 거 없고 여성들을 계속 먹으면서 친한 친구랑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 빵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뭐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보면 쪘는데. 자기가 보라 말이에요. 쪘단 말이에요. 샐러드 먹고. 친한 친구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딱 좋다고.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너 왜 살 빼려고 그러냐고. 너 지금 76kg 딱 좋아.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친구 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13번째인데, 그러면 지금 샐러드? 그럼 이번에 뭐 머리 잘르셨나봐요, 뱅. 아시죠? 어려 보이는 거. 자랑하려고. 염색도 하고 뱅 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 보이지? 나 완전 귀엽지? 그래도 여성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제가 보기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왁구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왁구가 질서가 어긋났어. 제가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도 또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이 기집애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지금 소 될라고 지금 친구 소 만들라고 지금 15번째 지금 샐러드. 그리고 이런 얘기 막 3시간 하다가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중요한 내용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시간 했는데. 전화 1시간. 귀때기 뜨거워질 때까지. 전자파 엄청 나와요. 끊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야, 이게 전화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 내용은 뭐냐면 많이 쪘지? 야, 나 많이 쪘지? 야, 나 이번에 수련해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잖아. 나 진짜 완전 대박. 나 완전 스트레스 받아. 많이 쪘지? 자기가 보라고요. 그리고 먹지를 말라고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먹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성들이 다 나이 먹고, 예? 여러분 신앙 안에서랑 신앙 밖에서랑 세상이 똑같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 먹고 여행을 아줌마들이 누구랑 가고 싶어 할까요? 다 친구랑 가고 싶어요. 친구. 그거는 신앙 안에서도 거의 뭐 예외가 없어요. 저는 되게 뭐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그때 어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겠다는 권사님 한 명 봤어요. 근데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인상이. 권사님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했더니 그 해외에 나가서 묻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냥 마닐라에다가 완전 묻어버리겠다고. 자기는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묻으니까 재활용한다고 이거 못 쓰는 건데 또 피해자가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완전 마닐라에다 묻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남자 좀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한국 아빠하고 남편 뭐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건 일이고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한국 남자가 제일 못하는 건 위로하기 하고
그 칭찬하기인데 이건 왜 못하냐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위로나 칭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 이런 큰 일이 터지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아빠가 위로를 딱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딱 하면은 자존중감이라는 게 좋아진대네요.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그래서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개가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사람 대접해 주니까요. 개한테. 개가 항상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아유 우리 사랑이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이 어머 우리 사랑이 그리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이제 금방 결혼해서 아이 낳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법 소개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애가 40점 받다가 90점 받거나 배우자가 그런 성과를 내면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딱 기분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너는 엄청 좋겠다. 이게 네가 주인공이야 라는 말이래요. 아빠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한국 아빠들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본인이 안 받아봐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아보세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엄마는 긴장 놓치는 걸 제일 싫어해. 엄마 성격 자체가. 엄마는 평생을 칼이야. 근데 원래 이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받아본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툭 나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어려운 날 위로받는 거래요. 전 어려서 그 미국 영화를 봤어요. 그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깨봐요. 엄마들은 화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첫 대사가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는데요. 다친 데 없니?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미국 스타일이요. 미국 스타일. USA 엄마랑 완전 잘 맞아버려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버려, 겁나버려. 쨍그랑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물어라! 깨물어! 깨물어 이 오살할 놈아. 아주 연병을 하네 저 새끼가. 전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잠깐 키워주는 한국 엄마인데 저하고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아버려요. 저는 완전 USA 스타일인데. 미국 애들 뭐 수영하다 빠져 죽을 뻔해보세요. 엄마 아이 건져내고 막 Are you okay? 표정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아이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줍니다.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너 앞에 쉬운 거 뭐 Are you okay 이런 것이 뭐 영어로 하고 막 좀 말 길게 나오니까 한국말로 하냐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기분 좋게. 시원하게. 저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저도 고향이 바닷가잖아요.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전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진 않았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아주 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촉새 입이 엄청 싼 입. 연년생입니다.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미자라고 불렀습니다. 뭐 1살 차인데 뭔 누나입니까? 제가 미자하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놈 하나 뒤지라는 거예요 또. 아주 새끼도 많은데 연병을 한다고 오살할 새끼들이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저희 엄마 대사의 마지막은 항상 공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제가 먼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저 누나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누나가 저를 핍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어?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집회인데. 그래서 제가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냐? 어?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가라 지옥 뗄까마.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그러니까 뭔데? 나한테. 1살 차이인데. 뭐 누나라고, 뭐, 장난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나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렸네요. 교회 다니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주일날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가족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제가, 또 왜 김미자의 핏값을 나한테 찾아? 나 진짜. 피곤하구만, 진짜. 아니, 왜 김미자의 핏값을 나한테 찾냐고. 김미자 난 핍박하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고,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떨어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냥 듣고 떨어지라고. 저도 손 씻으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복음 전했는데 저 지옥 될 감이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 씻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려고 저기 했는데 누나가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아닌데. 저게 왜 교회를 나와? 나 진짜 집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까지 싸워야 되네. 그리고는 딱 6개월이 지나니까 누나랑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네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신학교를 가버렸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지옥 될 감이. 대박. 지옥 될 감이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좀 뭐 돈 없다고 너무 기죽을 거 없고, 지금 돈 좀 많고 뭐 한다고 뭐 또 거만할 거 없고, 여자가 뭐 지금 좀 얼굴 뭐 질서 있다고 뭐 그만하고 뭐 그렇고 뭐 그런 거 몸 장난 아니라고 뭐 그만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또 결혼하면 장난치게 되거든요. 장난치게 되시죠. 권사님들이 장난치고 싶어서 친 줄 알아요? 전부다 웃기. 그런데 이제 제가 겨우 살아왔는데 엄마가 뭐라고 해야 아들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한마디? Are you okay? Are you okay? 제 엄마 짧게 하셔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대급박에 똥 들었어? 쪼개보자 대급박. 그러면서 전 자존감이 4배 떨어졌어요. 나는 참 쓰잘데기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없어진대요. 다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몸 안에 이렇게 저장한대요.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녹아서 사라지는 게 몇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면이 그런 거래요. 알파파가 나오는 렘 수면을 취할 때 인간의 뇌는 리셋된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수면의 질이 좋진 않죠. 아침에 일어날 때 활기차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루 출근하자 또라이 이런 새끼들은 또라이 미친놈이야. 누가 그렇게 일어나요? 아침에 이렇게 로또나 되라 이씨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니까 리셋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방법이 낮에 하는 산책이래요. 의식이 있을 때 산책할 때도 알파파가 나온대요. 딱 그 지점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산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핸드폰 놓고 그냥 자기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저는요 이거 처음에 프랑스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남양주로 이사 간 거잖아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한국이. 제가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다 가봤는데요. 한국이 최고예요. 새벽에 갔는데 아줌마들이 독특한 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 나무에다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나무에. 저는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동물의 왕국. 아줌마가 영역을 표시하려고 그러시나봐요. 얼굴에는 테러범이 쓰는 마스크를 쓰셨는데 새 부리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용접 모자도 새벽에 해 안 떴는데 용접하시려고 산에서 깜짝 놀랐어요. 용접하시려고 전부 독수리. 근데 부리가 새는 하나인데 아줌마는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리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강서구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여기도 독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또 그 스트레스가 딱 분해되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래요. 그 사람이 내 마음, 야, 그래서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아유, 정말. 그래서 살이 찐 거였구나. 내 마음.
물만 먹어도 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건 젊은 청년들에게 진짜 전하는 선물인데요. 남자가 원래 다 일찍 죽는데 남자 직업 중에 유일하게 장수하는 직업이 딱 2개밖에 없대요. 남자 지휘자, 남자 성직자래요. 제가 이거 사모 세미나에서 딱 해드렸는데 사모님들 표정이 어두워져 버려요. 완전 어두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고. 주여,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남자 성직자고 지휘자가 오래 사나 봤더니요. 그들의 몸에서 일반인 남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검출된 물질이 있대요.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학명은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래요. 암을 공격하고 콜레스테롤을 긁어내는 엄청난 신비한 물질인데 약으로 만들 수 없고 음식으로 섭취도 안 된대요. 언제 그게 나오느냐? 왜 성직자하고 음악하는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봤더니 그 물질은 인간이 웃을 때도 안 나오는데 감동을 받거나 깨닫는 순간만 만들어진대요. 지금 만들어진대요라고 하실 때 이러신 분 지금 다이돌핀 나오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진대요 할 때 이러셨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이런 행동을 하죠? 깨닫고 감동을 받는 순간 인간이 인류 공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거래요. 굳이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아멘이라고 할 때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린대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예언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 얘기 안 드렸죠. 얘기 드리면 인위적으로 하실까봐. 그런데 상당히 많이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시죠? 우리 청년 목사님이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이걸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는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갔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울뱀이지 않습니까? 방울뱀 진짜. 담임 목사님이 나 물어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삶의 진짜 진리들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걸 공감할 때 자기가 이걸 깨닫는데 희한하게 그때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인간의 내적 외적 면역력을 높여주더래요. 여러분 오늘 강의한 거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아닌 것이나 진리가 아니거나 내 때가 되지 않았다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백화점에 가다가 쇼윈도우에 이쪽에 백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백이. 핸드백. 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백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리해서 사야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들은 내 때가 됐거나 진짜 사랑이거나 진리라면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다 기억되고, 그리고 내 때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좋은 공동체 만나서 친구도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삶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만났고 부모도 만났습니다. 생존자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사람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보고
또 무언가를 느끼고 하는 이 순간이 참 기적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으셨겠지만 잘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 교수님이 너무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제 강의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유명사가 달라지나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셨죠? 강의를 들으니까 행복하시죠? 무엇인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어깨를 펴고 자, 활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안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것은 보다 이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 왜 소통해야 되냐?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냥 소통 얘기만 듣고 가시면 동영상을 보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소통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이렇게 많이 행복하고 많이 즐겁게 들어서 와 진짜 그래 나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다고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를 자, 그럼 우리는 왜 소통해야 될까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힐링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 이 사회가 힐링을 원한다는 거예요. 힐링을 원한다. 어떤 의미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를 깔고 있냐? 힐링이 필요한 사회라는 거죠. 힐링이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에 깔고 있기에 누군가 좀 잘했다, 누군가 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힘이 나죠. 나 잘 버티고 있어, 나 잘 왔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현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온 모든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보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하면 행복합니까? 예,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근본이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명예를 가지면,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남한테 인정을 받을 때랍니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신 우리 대통령님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지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현대가 삼성가의 자제들이고 삼성가의 사람들이죠.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서 자살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돈으로서도 행복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인기는 어떨까요? 남이 알아주고 남한테 내가 say yeah! say yeah, yeah, yeah!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막 2만 명이 뛰어들고 10만 명이 뛰어들어서 막 그 안에 교주 같고 다 같이 손을 들고 막 하니까 막 들고 하면 막 내가 어디 가나 알아봐주고 어디 가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해주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을 보면. 그러면 지식은 어떨까요? 좀 공부해서 무엇인가 얻어서 무엇인가 바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럴까요? 우리는
세계적인 문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행복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같이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힐링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처음 가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냈냐면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소통되어졌고 많이 짐을 같이 지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친해져서 그런지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하루 저녁 늦게까지 마음껏 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 친구가 나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자꾸 나를 외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야,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란다. 실제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너는 그렇게 친구가 없니? 그렇게 거지 같은 아이를 만나야 되겠니?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머니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나를 대면대면하게 되어졌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나에게 왔죠. 그 상처가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꾸 내 마음속에 사람을 비교하게 되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 나에게는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내 잘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난하게 자랐을 뿐인데,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못 가서 냄새가 났겠죠. 옷도 하필 나 때부터 교복 자유화였어요. 그래서 없는 티가 났겠지요. 그 이후로요, 계속 사람을 사귈 때마다 나는 무엇을 말하냐? 정말 가슴을 주고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분노가 들어오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기 시작하죠. 공부는 뒷전이지요.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우리 김창욱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을 가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무나 친구가 됩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되고 그 친구도 자기보다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 텐데 자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착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착하면, 이 세상은 권성징악이라서 착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얘기했는데 철이 들수록 착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노력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나에게 질문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왜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까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 뒤에 검은 뒤에 천이 그 천을 앞으로 내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었던 그 근본,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었던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영은 혼에게 영향을 주죠. 혼은 육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이란 마음과 생각이라 하죠. 그래도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마음껏 열심히 살아봐야지 마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건 영적인 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어쩌게 혼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혼은 육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생각이 하자는 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결과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를 졌지요. 죄를 지고 나니까 뭐하러 그랬냐? 하나님을 없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나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육신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내 육신을 만들 수 있었으면 코를 조금 더 높였을 거고 얼굴을 좀 더 깎았을 거예요. 키를 조금 더 높였을겠죠. 180 정도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나 이거 육신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나는 샐러드를 싫어합니다. 샐러드 먹으면서 앉아야지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온 거예요. 이렇게 얼굴 크고 싶어서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들 뭐라 말하냐면 내 인생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건 내 거. 내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죄라 해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마음대로 못 살지요. 그래서 운명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운명에 걸려져 있는 사탄의 문제를 이끌어 뭐라 말하냐? 영적인 문제다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통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가장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어떤 저주요? 첫 번째, 운명의 자녀가 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운명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한다. 이상해요. 정말로 중요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이미 벌써 훨씬 더 성공을 했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뭐라 말하냐? 운명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같이 맞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두려움이 딱 찾아왔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두려움이 아니야. 사람의 가장 근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선택한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굿을 치기도 하고 굿을 버리기도 하고요. 돈을 모으기도 하고 지식을 사람을 선택하죠. 두려워서 선택하는 것을 뭐라 말하냐? 우상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워서 지식을 선택합니까? 그 지식은 우상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두려워서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저주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매개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돈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겠죠. 자,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섬겨도 이상하죠? 두려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정신적인 문제로 와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 친구 옆에 손을 잡고 야, 내 친구야, 내 짐을 재워줘. 그런다고 져지는 것입니까, 친구가? 아니요. 어느 날부터 외로워요. 내 고통이 어느 날부터 아무도 모르겠어.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이제는 병까지 생겼어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느 날부터 이상하죠?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친구야, 나랑 영원히 같이 가자 라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는 외로워. 야,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너는 나랑 절친이야 하고 술을 마시는데 이상하죠? 나는 외롭다니까.
마음에 병이 왔어요. 마음이 병이 온 증거가 뭡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저렇게 그냥 PC 앞에서 외롭다 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가난의 문제, 고독의 문제, 결국은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어떻게 해요? 잡스처럼 병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영향을 줬던 사람도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심판의 문제와 결국 대물림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상을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소통하자, 유머러스 않다, 나는 너에게 조금 더 잘해주자, 내가 조금 더 위로해주자, 이것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저주와 재앙이라고 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꾸 안 됐었다니까요. 그냥 내 자체의 괴로움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나만 이렇게 살겠냐라는 것으로 그냥 나를 위로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 친구 맺고 싶고, 이 사회에는 친구는 친구 말 것처럼 나이가 같든지 레벨이 같든지 이상이 같든지 무엇인가 같아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모든 것을 넘어설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뭐라 말하냐? 구원이다. 그것을 해방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나. 이 말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영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의 이름이에요. 오경석 이름이듯이 예수님. 그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경석,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했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네가 잘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 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분이 선지자적인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되셨고, 그 대속물 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대속물인 것을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명의 사탄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야지요.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운명대로 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이 세 가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여러 말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이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화면에 나온 대로 한 구절씩 저랑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 구절씩 따라한 대로 따라 읽읍시다. 시작.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한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이들의 모든 인생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삶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형통의 삶을 살아가질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말씀 그대로 따라했다면 저처럼 모든 문제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결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